안녕하세요, 빠르게 알아보자입니다. 오늘은 영화 보기 전 오디페이 배경 지식 10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집에 가는데 10년 걸리는 이야기라니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이 참 무섭습니다. 그럼 빠르게 알아보시죠. 첫 번째, 호메로스. 오디페이아와 일리아스를 지었다고 전해지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에요. 눈이 먼 음유 시인이었다는 전설이 오래전부터 전해집니다. 정확히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활동했는지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예요. 심지어 한 사람인지 여러 시인의 작품이 합쳐진 건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서양 문학의 시조 자리는 2800년째 확고하게 지키고 있죠. 신상 정보가 거의 전무한데도 이 정도 커리어를 유지한다는 건 이력서 없이 정규직이 된 첫 사례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두 번째, 트로이 전쟁. 오디세이아의 모든 사건은 이 10년 전쟁이 끝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가 트로이로 가면서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한 전쟁이죠. 오디페우스도 이 전쟁의 참전 용사이자 승리의 주역 중 한 명이었어요. 전쟁 자체는 일리아스에서 자세히 다뤄지고 오디세이아는 그 이후에 귀향길을 그립니다. 아내 한 명 데려갔다고 도시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이 스케일의 대응, 요즘 기준이면 손해배상 소송으로도 부족할 규모입니다. 세 번째, 오디페우스. 이타카의 왕이자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으로 지혜와 임기응변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트로이 목마라는 기상천외한 계략을 낸 것도 바로 이 사람이죠.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면서 여정이 10년이나 늘어집니다. 온갖 괴물과 유혹을 뚫고 결국 아내와 아들 곁으로 돌아가는 게 전체 줄거리의 큰 축이에요. 집들이가 아니라 그냥 귀향인데 10년이 걸렸으니 내비게이션 탓도 할 수 없는 신세였던 셈이죠. 네 번째, 트로이의 목마. 오디세우스가 고안한 이 계략은 오디세이아 안에서 회상장면으로 언급됩니다. 거대한 목마 안에 병사들을 숨기고 선물인 척 트로이성 안으로 들여보낸 작전이었죠. 트로이인들은 이걸 승전 기념품이나 화해의 선물로 착각했다고 해요. 결국 밤이 되자 목마 속 병사들이 나와 성문을 열어주면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대형 선물을 아무 의심 없이 지방까지 들인 셈인데 요즘으로 치면 택배 뜯어보지도 않고 거실에 들여놓은 격입니다. 다섯 번째, 페넬로페. 오디페우스의 아내로 남편이 없는 20년 동안 이타카를 지킨 인물이에요. 수많은 구혼자들이 몰려와 결혼을 강요하자 그녀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다 짜면 재혼하겠다는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배를 짜고 밤에는 몰래 그걸 다시 풀어버리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었죠. 이 계략은 무려 3년 넘게 들키지 않고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매일 밤 자기 손으로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다시 뜯어내는 노동이라니 인류 최초의 워라벨 붕괴 사례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텔레마코스.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의 아들로 아버지 없이 20년을 자란 청년이에요. 오디세이아 초반부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시작되는데 이를 텔레마키아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를 괴롭히는 구혼자들 사이에서 홀로 왕궁을 지켜야 했던 처지이기도 했죠. 나중엔 돌아온 아버지와 함께 구혼자들을 처리하는 결전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아빠 얼굴도 제대로 기억 안 나는데 아빠의 뒷수습까지 떠맡아야 했던 상당히 억울한 운명의 소유자입니다. 일곱 번째, 키클롭스 폴리페모스. 외눈박이 거인으로 오디세우스 일행을 자신의 동굴에 가둬버린 인물이에요.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아무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속이고 거인을 취하게 만든 뒤 눈을 찔러 탈출에 성공합니다. 문제는 이 거인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이 사건 이후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의 귀향길 내내 회방을 놓게 됩니다. 이름을 아무도 아니다라고 속인 것 치고는 그 뒤에 벌어진 신의 개인적인 원한이 너무 진하게 남았습니다. 여덟 번째, 세이렌.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지나가는 선원들을 홀려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예요.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게 하고 정작 자신은 몸을 돛대에 결박한 채 그 노래를 직접 들어봅니다. 궁금한 걸 못 참아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험하는 상당히 프로다운 자세라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무사히 통과하지만 이 장면은 유혹과 인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일화로 남습니다. 몸을 스스로 묶으면서까지 궁금증을 해결한 이 태도는 지금 봐도 참 극한의 호기심입니다. 아홉 번째, 스킬라와 카리티스.
좁은 해협 양쪽에 자리 잡은 두 괴물로 한쪽을 피하면 반드시 다른 쪽에 걸리는 구조예요. 스킬라는 여러 개의 머리로 선원을 낚아채고 카리티스는 배 전체를 삼킬 듯한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오디세우스는 결국 부하 몇 명을 잃는 쪽을 선택하며 배 전체의 전멸을 피하는 쪽을 고릅니다. 오늘날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에 뿌리가 된 장면이기도 하죠. 둘 다 최악인데 그나마 나은 쪽을 골라야 하는 이 선택지. 회사에서 야근할지 주말 출근할지 고르는 상황과 묘하게 닮았습니다. 10번째, 아테나 여신. 지혜와 전쟁의 여신으로 오디세우스의 오랜 수호신이자 후원자 역할을 맡습니다. 여정 곳곳에서 노인이나 다른 인물로 변장해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를 돕죠. 제우스에게 직접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부탁하는 것도 이 여신입니다. 마지막 구원자들과의 결전에서도 은밀히 힘을 보태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신이 직접 커리어 관리를 해주는 수준의 백그라운드인데 이쯤 되면 인맥이 아니라 거의 특급 스폰서라 부를만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보기 전 오디세이 배경 지식 10가지를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면 신들의 개입과 인간의 지략이 촘촘하게 얽힌 이야기라 영화로 봐도 훨씬 재미있게 다가올 거예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